말투는 관계의 운명을 바꿉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동시에 닫는 자물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말투 하나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은 곧 태도입니다. 말은 곧 의도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말투는 당신이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설득하고 싶은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심을 얼마나 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관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건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감정의 온도입니다. 관계의 기류입니다. 상황의 리듬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3가지 기술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소한 부탁으로 큰 마음을 얻는 기술, 말하지 않고도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전하는 기술들은 따로 떨어진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설득의 기술입니다. 관계는 강요보다 유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유도는 말의 구조보다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시죠. 당신의 말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지고 결국 삶의 분위기까지 바뀌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는 사소한 말로 큰 마음을 얻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망설입니다. 거절당할까봐, 민망할까봐, 혹은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말이죠. 그래서 부탁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애써 포장해서 돌아가듯 말하거나 때론 억지로 요구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탁이란 상대방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브너 페니 테크닉, 사소한 기여 요청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기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말에 32%가 응답했지만 단지 한마디를 덧붙였을 때 응답률은 5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말은 바로 단돈 1펜이라도 좋습니다 였습니다. 사소한 말 한 줄이 사람의 마음 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부담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도와줘, 한마디만 들어줘, 한 걸음만 함께 해줘라고 말하면 그 작은 문을 통해 큰 호의가 흘러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낮아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방어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자금이 진심처럼 느껴지면 대부분은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니까요. 이건 단지 말투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조금만 도와줘도 돼. 바쁜 거 알아. 한마디만 들려줘. 그냥 한 번만 같이 생각해 줄래? 이 말들은 상대방에게 요구가 아니라 여지를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지는 마음을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말의 무게를 줄일수록 마음은 무겁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건 역설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구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강한 존재가 아니라 설득당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요. 설득은 힘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말, 그게 바로 사소한 말투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걸 준비하거나 완벽한 말을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문장만 가볍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모든 마음은 부담이 아닌 배려에 반응합니다. 이 말투는 작지만
반드시 큰 문을 엽니다. 작게 시작된 말은 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심리학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원리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그렇게 말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옳은 말을 하고도 마음을 잃습니다. 분명 논리도 맞고 의도도 선했는데 이상하게도 상대는 반발하고 거리를 두죠.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아무리 옳아도 강요당하면 마음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도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말투, 바로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요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언어의 기술이며 심리학에서는 레토릭 질문법으로 불립니다. 이 말투는 주장보다 유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면 방어가 생기지만 이 방법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묻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납득할 때 비로소 설득되기 때문입니다. 레토릭 질문은 이 원리를 정교하게 활용하는 말투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같은 주장을 직접적인 문장으로 말할 때보다 질문 형태로 전달했을 때 수용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설득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기술을 사람과의 갈등이 많을 때 자주 써왔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 혹시 이런 방식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입장에서라면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은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향을 결국 상대방 스스로가 선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설득입니다. 진짜 대화는 누가 더 옳은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이해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는 강요로 오지 않습니다. 이해는 질문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설명 대신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까? 혹시 이 상황이 그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들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던지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자는 신호입니다. 상대는 그 신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은 당신의 말이 아니지만 결국 당신이 원한 방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레토릭 말투의 힘입니다. 말은 줄였지만 전달은 깊어집니다. 질문은 여백을 주고 여백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의 질문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가장 조용한 설득이자 가장 강력한 공감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세요. 그 순간 말은 설득을 넘어서 신뢰가 됩니다. 당신이 던진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탁을 하면서 이유를 자주 생략합니다. 익숙해서, 가까워서,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은 왜 그 말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말은 요구처럼 들리고 설명 없는 부탁은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의 목적을 말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단지 명분을 만드는 말투가 아니라 진심이 닿는 구조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시지 설득 구조 중 하나로 목적 중심 설득이라 부릅니다. 이유를 알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사를 만드는 기술자에게 이건 올림픽 경기장의 나사입니다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조각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도와줘가 아니라 지금 내 말 한마디가 내일 전체의 방향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사람은 그 말을 다르게 듣습니다. 이해는 단순히 설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말해주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더 설명을 덜 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라는 말로 다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관계는 명확해지고 거절도 덜 아프고 수락도 더 진심이 됩니다. 말은 목적을 담아야 의미가 생깁니다. 같은 문장도 목적이 보이면 상대방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이 책방 가자는 말과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사인회가 오늘 이때 같이 가고 싶어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동행 요청이지만 후자는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제안입니다. 관계는 그 작은 차이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수단도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수단으로 말하지만 상대는 목적을 듣고 움직입니다. 이런 말은 포장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말은 선의로도 상처가 되지만 설명이 담기면 그 말은 방향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 그 말의 이유부터 들려주세요. 말의 진심은 설명에서 시작되고 설명은 관계의 신뢰를 완성합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함께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말은 소리지만 그 울림은 오래 갑니다. 당신이 꺼낸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때론 관계의 결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힘을 잊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너무 무심하게.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세 가지 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사소한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말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그리고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목적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방식. 이 세 가지는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었던 태도들이고 오늘부터 조금만 더 의식하면 매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말투입니다. 말은 기술이지만 결국은 마음입니다. 관계는 말의 밀도로 결정됩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 말보다 듣는데 힘을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해지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말투를 단지 어떻게 말할까를 넘어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까지 이르게 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 당신의 말투에 단 한 줄의 의도가 더해진다면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과 함께 걸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지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리듬에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당신의 말은 곧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말이 따뜻해질수록 사람도 당신 쪽으로 조금씩 가까워질 겁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말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